안녕하세요. 코리아 라이프 소스 데릭킴입니다. 오늘은 영양실조와 염증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주셨을 때 적혈구 빼놓고 모든 세포에는 염증에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적혈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없지만 그 외에 다른 모든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ATP라는 아데노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ATP가 있어야지 모든 세포가 염증에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만성염증으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만성염증이라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암, 당뇨, 심혈관 질환, 고지혈증, 고혈압, 관절염, 비염, 치주염 등 굉장히 많은 종류의 질환들입니다. 이 모든 만성염증 질환들은 혈관염증으로 시작이 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영양실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만성염증 질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밥심으로 산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밥을 먹으면서 반찬을 먹습니다. 한국 문화에만 반찬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한국 사람 반찬 문화들은 대개 반찬들은 대부분이 야채들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러면서 착각에 빠집니다. 무슨 착각이냐 하면 나는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하고 있다고 착각에 빠집니다. 근데 바로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야채를 뜨거운 물에 데쳐서 꼭 짤 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는 다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밥을 이만큼 먹잖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이만큼 나와야지 돼요. 탄수화물이 뭡니까? 포도당의 결합체예요. 하나의 포도당이 완전히 소화가 된다고 하면은 36개의 ATP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ATP가 만들려면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영양소가 수용성 비타민 B군들이 야채를 삶고 데치고 꼭 짜가지고 요리할 때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게 부족하면은 충분한 에너지를 뽑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영양실조를 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한국에는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철마다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이것이 걸리게 되면 일을 해야 될 어른들이 설사를 하느라고 힘을 못 써서 새마을 운동을 참여를 못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세워놓은 계획이 있는데 그게 차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보건부에서 조사를 했더니 이것들이 기생충 감염 아니면은 세균 감염 때문에 일어나는 질병들이었어요. 이것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해서 알다 보니까 모든 음식을 익히게 되면은 이런 기생충과 나쁜 세균들을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모든 반찬 문화는 그때부터 익혀 먹는 그런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영양소 결핍에 의한 만성염증 질환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루 이틀 잘못한 게 아니고 10년, 20년, 30년, 지금 50년, 60년까지 누적된 것들이 회복이 안 돼서 지금 많은 분들이 만성염증 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탈피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신선한 야채를 많이 섭취를 해야 됩니다. 한국 분들이 드시는 야채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상치, 깻잎, 고추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근데 그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영양이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야채를 먹는다 그러면 제일 먼저 뜨는 게 샐러드예요. 양상추로 만든 샐러드. 근데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양상추에는 그렇게 많은 영양소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물덩어리예요. 가격 대비를 했을 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상추를 먹으려면 우리가 쌈 싸 먹는 상추, 그러니까 정록상추 있죠? 쌈상추를 먹어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영양소 채우려면 매일 끼니마다 눌러가지고 이만큼씩 되게 먹어야지 됩니다. 근데 이게 한여름에 우리가 텃밭을 하게 되면은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같이 계절이 바뀌고 추워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비싸집니다. 그럼 매 끼니마다 이만큼 먹을 수가 없어요. 상추를 텃밭에 키워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추를 키울 때 옆에 케일을 한번 키워보세요. 벌레는 케일만 먹습니다. 왜냐하면 케일은 영양가가 높지만 상추에는 벌레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추 자체가 그렇게 먹는다고 해서 영양소 가치가 그렇게 노력할 만큼 없습니다. 사람만 먹어요. 우리가 이거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당근을 먹습니다. 당근을 먹는데 한국 사람들은 당근을 꼭 익혀 먹어야지 된다고 해요. 그렇게 해야지만 그 안에 있는 영양소가 쉽게 섭취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좋은 예가 라이코핀이에요. 근데 라이코핀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비싸게 홍당무 먹는 거 아니고 그냥 케찹 드세요. 케찹에는 빨간색 라이코핀이거든요. 당근은 생으로 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라이코핀만 있는 거 아니고 다른 좋은 영양소, 그러니까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당뇨를 조절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에게 열을 가하게 되면 이것들이 다 파괴가 됩니다. 당근은 생으로 먹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장이 건강하게 되면 당근 생으로 먹어도 충분히 다 소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깻잎을 먹습니다.
깻잎입니다. 키워보셨으면 알겠지만 깻잎은요 벌레도 안 먹어요. 가끔 딱정보가 날라와가지고 구멍 몇 개 뚫고 지나갑니다. 세상에 깻잎을 이렇게 먹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밖에 없어요. 뭐 사람들은 영양가가 높다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깻잎을 먹고 영양을 취하려면 끼니마다 이만큼씩 눌러가지고 이만큼씩 먹어야 됩니다. 이거는 못 먹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어야 될 게 뭐냐? 여러분들 브로콜리 드시죠? 어떻게 드십니까? 뜨거운 물에 삶았다가 데쳐가지고 그거 먹습니다. 브로콜리 있죠? 생으로 먹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 저 생으로 먹거든요. 그럼 한국 사람들 그래요. 이게 벌레가 있어서 징그러워서 몸에 위험할 것 같아서. 근데 브로콜리 있는 벌레들은요 먹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름까지 져줬습니다. 고농축 단백질이라고. 그냥 먹어도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거기에 농약이 많이 있어가지고 걱정을 하십니다. 자, 거기 들어있는 농약들 있죠? 큰 통에 주방 세척제 몇 방울 떨어뜨린 그 다음에 살짝 거품 일게 해서 그 안에 한 3분에서 5분 담가서 살짝 흔들어 놨다가 물로 씻으면 그런 농약들 다 빠져나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거기 쓰는 농약들 있죠? 별거 아니에요. 전부 수용성입니다. 옛날같이 중금속으로 만들어지는 나쁜 거 그런 농약 안 씁니다. 요즘엔 법적으로, 세계적으로. 제가 몇 가지 야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 케일, 샐러리, 당근, 컬리플라워 이런 종류들입니다. 자, 여기서 양배추를 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양배추를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배추에는 영양소는 어디 있냐면 우리가 마켓에 가서 보면은 잘라버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벌레 먹고 펑 거기는 영양소 가치가 높기 때문에 벌레들이 와서 먹어요. 우리가 먹는 하얀 거 있죠? 그 부분은 민달팽이도 잘 안 먹습니다. 거기 영양 가치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배추는 뺍니다. 이 야채들의 좋은 점이 뭐냐면 영양소 가치도 높지만 미네랄도 많고 수용성 비타민도 많고 많지만 또 좋은 게 뭐냐면 이것들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없어요. 탈이 안 납니다. 그리고 이런 야채들 중에는 암을 다스리고 혈압을 다스리고 당뇨를 다스려주는 성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야채들을 매일같이 많이 섭취하셔야 됩니다. 생으로. 그래야지 우리가 영양소를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많이 드시는데 먹기 위해서는 많이 먹어야 되는데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스무디를 만들어 드시라고 권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영양소가 채워져야지 에너지가 뽑을 수 있고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몸을 염증에서 회복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지고 그래야지 염증에서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많은 건강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